네, 안녕하세요. 식물보호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2년도 1회차 CBT 문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사과나무 불안병의 대표적인 발병 부위를 물었어요. 자,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부터 이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줄기서부터 나타났고, 그 줄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 알코올 냄새가 난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었죠. 자, 여러분께서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몇 가지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중요 포인트가 일단은 지금 문제처럼 발병 부위라든지 아니면 발생했을 때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난다. 요거 은근히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방제 쪽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거의 사과나무 불안병 하면은 요 특징 쪽, 발병 특징 쪽. 물론 월동 같은 거 묻는 경우도 한 번씩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흰 가루병이 발생하지 않는 기주 식물을 물었습니다. 자, 3번의 감자는요, 보통은 감자 더대기병이라든지 역병균이라든지 잎말림병균 같은 게 보통 발생하는 편이고요. 흰 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병원이 주로 바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걸 물었습니다. 전반 방법이 바람인 걸 물었는데요. 1번에 이제 사과나무 근두암 종병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의해서 주로 전반이 됐었죠. 그리고 2번에 있는 오이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주로 누구? 매개충에서 전반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있는 무사마귀병, 요거는 이제 뭐 빗물이라든지 흙 같은 것 때문에 전반이 됐었는데요. 3번에 있는 벼깨시무늬병이 주로 바람에 의해서 전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주로 전반되는 식물병, 시험에 어쨌거나 많이 다루는 거는 이렇게 6포인트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처럼 벼깨시무늬병이 이제 전반으로 묻는 시험 빈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외우시면 좋겠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전반되는 어떤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6포인트까지 다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요 6명, 요 녀석들이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흰잎 마른병이 대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발생이라고 하면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얘가 생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잎마른병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물에 의해서 보통 전반되기 때문에 태풍, 침수,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이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방제를 할 때는 미리 뭐 배수 정비라든지 포장 관리 같은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발생하기 어떤 쉬운 조건을 생각하면은 방제 방법도 거기에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식물병원 세균의 특징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데요. 자, 4번에 엽록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엽록소는 일반적으로 녹색 식물에 존재하는 광합성 관련된 거죠. 자, 세균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병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벼에 대한 어떤 병을 말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뭐 발생 위치 나오고요. 방추형 무늬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심해질 경우 결실도 안 되고 마디가 검은색으로 변하다가 결국은 부러진다라는 어떤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3번에 있는 도열병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증으로는 갈색의 방추형 병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내용 보기에서 두 번째 있는 게 가장 이 정답에 가장 유추하기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벼도열병균 같은 경우에는 방추형 갈색 무늬가 생긴다라는 게 시험에서 조금 많이 이제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잘 잡아도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중요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게 일단은 잔항균 쪽에 속한다는 것과 그리고 보통 젓갈색, 갈색으로 표현합니다. 방추현의 병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전염 방법이 뭐였죠? 바람에 의해서 전반된다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짚고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사실 시험에서 좀 많이 다룬다기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과형 이제 피한다는 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여기에 매칭시켜서 안 해오시더라도 유추가 가능한 내용인데 이 세 포인트가 어쨌거나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격벽 균사로 이루어진 병원균을 물었는데요. 자, 3번에 보시면 피시움이 나오는데 이 피시움은 난균문에 속했죠. 자, 난균문에 속하는데 얘가 바로 격벽이 없는 무격벽에 속합니다. 보통은 이제 난균문 나왔는 이거 말고요. 또 접합균류가 있었죠. 그렇게 두 가지 녀석들이 주로 격벽이 없는 무격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곰팡이의 유성 생식 결과 만들어진 기관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아닌 거예요. 자, 1번에 후막포자가 있는데 후막포자는 무성 포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성 생식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곰팡이병은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곰팡이병이라고 하면 진균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2번에 있는 밤나무 조길 마른병이 이제 잔항균, 진균에 속하는 거죠. 자, 보기에서 1번, 3번, 4번에 있는 근두암종, 궤양병, 풋마른병은 전부 다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원체와 진단 방법의 연결이 틀린 걸 물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감자역병을 충체내 주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자역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병징을 통해서 유관적 진단을 하는데요. 이게 줄기에 암갈색의 줄무늬가 보통 발생을 해요. 병징으로. 그래서 또 잎에서는 암갈색의 병반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유관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굳이 주사법을 활용하진 않아요.